야, 님들. 지금 비트코인 가격 보면서 한숨 쉬고 있지? 아니면 코인은 이제 끝났어 이러면서 손절하려고? 근데 형이 딱 하나만 얘기해 줄게.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비트코인 시세 따위랑은 차원이 다른 게임이야. 이건 단순히 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이 순간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멘붕에 빠졌어. 왜? 미국이 달러를 무기로 쓰기 시작했거든. 마음에 안 드는 나라 있으면 금융 제재 때려버려. 스위프트 망해서 퇴출시켜. 그럼 그 나라는 국제 거래를 할 수가 없어. 러시아 자산 360조 원 동결된 거 봤지?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뭐냐?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덴마크 같은 선진국 연기금마저도 그린란드 문제로 미국이 압박하니까 네 국채를 팔아치우기 시작했어. 그래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냐? 각국 정부가 생각하는 거지. 아, 우리도 언제 당할지 모르겠네. 달러 의존도를 낮춰야겠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야. 근데 님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에만 눈이 가 있는데 진짜 돈은 결제 인프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야. 오늘 형이 15분 안에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완전히 해부해줄게. 우선 팩트부터 딱 정리하고 가자. 첫 번째, 한국 민주당이 2월 말 본회의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를 올린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코인은 투기 수단으로만 봤잖아. 근데 이제는 법으로 인정해서 정식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야. 두 번째, 뉴욕 증권거래소가 토큰 증권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 주식, 채권, 부동산을 코인처럼 24시간 거래하겠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24시간 거래하려면 돈도 24시간 움직여야 해. 은행 문 닫은 주말에도 결제가 되려면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해. 세 번째, 인도 중앙은행이 브릭스 국가들끼리 디지털 화폐를 연결하자고 제안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 달러 안 쓰고도 무역할 수 있는 길을 뚫겠다는 거야. 완전히 반달러 동맹인 거지. 네 번째, 국내 핀테크 기업 다날이 미국 서클사의 USDC 온보딩 테스트를 국내 최초로 통과했어. 이건 진짜 중요한 뉴스야. USDC는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이거든. 글로벌 스탠다드에 합격했다는 증명서를 받은 거라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스테이블 코인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야? 간단해. 가격이 변하지 않는 코인이야. 비트코인은 하루에 10%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면 1달러, 1원이면 1원으로 고정돼 있어. 그래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코인들은 발행할 때 똑같은 금액만큼의 담보를 맡겨놔. 보통 미국 국채나 현금으로. 그래서 안정적이야.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들어간다. 표면적으로는 기술의 발전, 편리한 결제, 이렇게 보이지?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야. 첫 번째 숨겨진 의도. 미국의 달러 무기화에 대한 각국의 생존 본능. 러시아 자산 360조 원 동결 사건 이후로 전 세계 국가들이 깨달은 게 뭐냐? 아, 내가 아무리 돈 많아도 미국 마음에 안 들면 다 뺏길 수 있구나. 이거야. 그래서 지금 인도,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브릭스 연합 만들어서 달러 안 쓰는 결제 시스템 구축하려는 거야. 그리고 그 핵심에 디지털 화폐가 있어. 스위프트 망 안 거치고 미국 눈치 안 보고 직접 거래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숨겨진 의도. 미국 정부의 국채 셔틀 전략. 이거 진짜 아이러니한데. 미국이 달러 무기화해서 다른 나라들 압박하잖아. 근데 정작 미국은 엄청난 빚쟁이야.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거든. 그래서 계속 국채를 찍어내야 하는데 문제는 사줄 사람이 없어. 중국? 미중 갈등 때문에 안 사. 일본? 경기 안 좋아서 못 사. 그럼 누가 사냐? 바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사. 테더, 서클 같은 회사들이 고객한테 받은 달러를 미 국채에 쏟아붓고 있어. 왜? 안전하고 이자도 나오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오, 이 친구들 고마운데? 내 빚 사줘서.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풀어주는 거야. 서로 윈윈인 구조지. 세 번째 숨겨진 의도. 기업들의 수수료 전쟁. 지금 대기업들이 해외 거래할 때 얼마나 수수료 내는지 알아? 스위프트 망 쓰면 송금 한 번에 몇만 원씩 나가. 그것도 2, 3일 걸려. 근데 스테이블 코인 쓰면 수수료는 10분의 1로 줄고 송금은 1초 만에 끝나. 이게 단순한 편의성이 아니야. 이익률을 직접 끌어올리는 생존 전략이야. 그래서 페이팔, 비자, 국내에서는 다날, 카카오페이 이런 회사들이 길을 쓰고 뛰어드는 거지. 정리하면 이거야. 표면적으로는 편리한 결제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생존, 패권, 수익률이라는 세 마리 토끼가 다 들어가 있어.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간다. 이 판이 왜 돌아갈 수밖에 없는지 시장 원리를 해부해 볼게. 첫 번째 원리, 공포와 탐욕의 균형추. 지금 국가들은 공포에 질려 있어. 달러 제재당하면 어쩌지? 이 공포가 디지털 화폐로 돈을 이동시키는 동력이야. 동시에 기업들은 탐욕에 불타고 있어. 수수료 줄이면 얼마나 남을까? 이 탐욕이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에 돈을 쏟아붓게 만들지. 그리고 미국 정부는 빚을 팔아야 하는 절박함. 이 세 가지 감정이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야. 두 번째 원리, 파급 효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 반응. 자, 생각해봐.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뭐가 필요해? 일단 결제 인프라가 필요해. 다날, NHN, KCP 같은 피지사가 수혜를 입지. 그 다음은 플랫폼이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데서 코인 지갑 서비스를 시작하겠지. 그 다음은 보안이야. 디지털 화폐가 오고 가려면 강력한 인증 시스템이 필요해. 아톤, 라운시큐어 같은 보안 업체가 떠오르는 거지. 그 다음은 증권이야. 뉴욕 증권거래소가 토큰 증권 플랫폼 만든다고 했잖아. 그럼 한국 증권사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이런 데가 준비하고 있어. 그 다음은 은행이야. 민주당 법안에서 핵심 쟁점이 뭐냐면 누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느냐야. 은행이냐, 핀테크냐. 만약 은행이 독점하면 하나금융, 신한금융 같은 금융지주가 폭등하겠지. 이게 바로 연쇄 반응이야. 한 군데 불이 붙으면 옆으로 번지는 거지. 세 번째 원리, 심리게임. 개미들의 오판. 지금 개미들은 뭐 보고 있어? 비트코인 시세만 보고 있잖아. 아, 코인 떨어지네. 손절해야지. 근데 진짜 돈은 어디로 가고 있어? 인프라로 가고 있어. 코인 가격은 흔들려도 시스템은 진보하고 있거든. 이게 진짜 투자의 본질이야.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돼. NYSE가 토큰 증권 플랫폼 만들고 각국 중앙은행이 움직이는데 이게 단순한 유행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판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형이 말하는 거지. 지금 이 타이밍에 결제 인프라를 깔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라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돈을 넣을지 얘기해보자. 형이 딱 세 군데만 집어줄게. 탑픽 1. 다날. 왜 다날이냐? 서클사의 USDC 온보딩 테스트를 국내 최초로 통과했어. USDC는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이야. 시총만 600억 달러.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다날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거야. 한국 기업 중에서 유일해. 그리고 법제화가 되면 다날이 해외 결제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 왜? 이미 서클이랑 파트너십 맺었으니까.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야. 기술적 해자를 확보한 거라고. 탑픽 2. 카카오페이. 카카오는 뭐가 무서우냐? 생태계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코인원까지 다 갖고 있어. 스테이블 코인 법 통과되면 카카오톡에서 바로 코인 결제 시작하는 거야. 전 국민 코인 지갑이 되는 거지. 그리고 카카오는 이미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엔스 갖고 있어. 기술 준비 끝났다는 뜻이야. 탑픽 3. 네이버. 네이버는 왜 주목하냐? 두나무와의 합병 기대감 때문이야. 업비트는 한국 1위 거래소잖아. 네이버가 두나무랑 손잡으면 네이버페이에서 바로 코인 결제 가능해지는 거야. 게다가 네이버는 라인도 갖고 있어. 동남아 시장까지 노릴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리스크도 체크하고 가야지. 형이 냉정하게 짚어줄게. 리스크 1. 정치 삿바 싸움. 민주당이 2월 처리 목표로 한다고 했지? 근데 발행 주체를 놓고 정부 여당이랑 이견이 있어. 은행이냐 핀테크냐. 이게 안 좁혀주면 법안 통과가 지연돼. 그럼 관련주들은 단기 악재 먹어. 그래서 형이 말하는 거야. 2월 말 본회의 전까지 뉴스 알림 켜두라고. 정무위 코멘트 하나하나가 주가 재료가 될 거야. 리스크 2. 미국의 견제.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도 있어. 그럼 다날 같은 USDC 관련주가 유탄 맞을 수 있지. 이것도 변수야. 리스크 3. 실적 검증. 다날이 USDC 테스트 통과했다고 해서 당장 매출이 터지는 건 아니야.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시점과 규모를 냉정하게 체크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 왜 이 판을 주목하라고 하냐? 이유 1. 구조적 필연성. 국가는 달러 의존도를 낮춰야 하고 기업은 수수료를 줄여야 하고 정부는 국채를 팔아야 해.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교집합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야. 구조적으로 망할 수가 없어. 이유 2. 인프라 선점의 힘.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만 보고 다들 손절하고 있지? 근데 진짜 돈은 인프라를 깔고 있는 기업으로 가고 있어. 다날, 카카오페이, 네이버. 이 친구들은 지금 씨앗 뿌리고 있는 거야. 1에서 2년 후에 꽃 피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유 3. 글로벌 스탠다드. NYSE가 토큰 증권 플랫폼 만들고 인도가 브릭스 연합 만들고 한국이 법제화하는 건 우연이 아니야. 전 세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이게 유행이냐? 아니야, 대세야. 자, 정리한다. 비트코인 가격을 보지 마. 법이 만들어지는 속도를 봐. 2월 여의도의 시계가 빨라질수록 다날과 카카오페이의 가치는 뛸 거야. 달러가 비틀거릴 때 누군가는 금을 사지만 현명한 상인은 새로운 화폐가 다닐 길을 닦아. 지금 개미들은 코인 시세 보면서 한숨 쉬고 있는데 진짜 돈은 결제 인프라로 이미 움직이고 있어. 형 믿고 따라와. 지금이 기회야. 다날을 관심 종목 최상단에 두고 2월 말까지 뉴스 알림 켜두라고. 그리고 기억해.
가격이 떨어질 때가 진짜 기회야. 판 자체가 바뀌고 있으니까. 이상 아트너였습니다. 님들 돈 버십시오.